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3.5%인 협동 로봇이 최근에는 화물 운송되는 팔레트에 화물을 쌓고 내리는 팔레타이징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아마도 팬데믹 이후 배송 물류가 급증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협동 로봇의 글로벌 리더인 유니버설 로봇의 하정원 대리와 함께 팔레타이징 협동 로봇의 탄생 배경과 중요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레타이징의 역사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는 이제 이때는 아마 전쟁 중이거나 전쟁 이후에였는데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팔레트 제품을 쌓는 것을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저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저 박스로 배송되는 게 10년 전에서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것도 누군가가 싣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점점 이제 팔레타이징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경우에 또 24시간 또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야간의 휴일 시간대에 이제 직원이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한 비용 증가도 사업주에 대한 큰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저게 막 과로사라든지 뭔가 상해를 당하면 맞습니다. 그거가 더 큰 데미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1970년대에 결국 이제 컨베이어 벨트와 사업용 분류 장치를 조합해서 만든 팔레타이저라는 전용 설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지만 이제 넓은 공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한 단점이 있었고 또 이제 패턴이나 이런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여기 사진에 나왔지만 일본 회사들이 이거를 많이 좀 선도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본 회사들이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로봇 쪽으로도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산업용 로봇이 나온 거겠죠? 저기서, 그죠? 맞습니다. 발전돼서. 미리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1910년대에 결국 다관절 로봇을 활용한 팔레타이징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협동 로봇도 같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용 로봇이 80년대부터 그러니까 한 40년 전부터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네, 쓰이고 있는데 저것이 왜 이미 잘 산업용으로 쓰다가 왜 협동 로봇을 왜 요새 저게 대체가 되거나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예,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저기 산업용 로봇은 뭔가 안전 펜스에 쳐있고 이제 로봇을 가둬서 사용하기 때문에 좀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그래도 좀 공간에 대한 제약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라인에 뭔가 도입을 검토가 되게 제한적이 많습니다. 공간적인 제한도 많습니다. 요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제품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뭔가 물류센터도 동선이라는 것도 재배치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산업용 로봇은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업 로봇은 일단 고정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치가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 다품종 소량생산이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을 들 수 있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퍼 툴이 바뀌는데 이 툴의 전환도 협동 로봇이 굉장히 좀 편하고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을 효과적으로 적재하고 하역하기 위해서 팔레타이징 협동 로봇은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협동 로봇으로 이제 팔레타이즈 구성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툴은 이제 제품을 들기 위한 그런 툴이 로봇 암에 달아야 돼. 그리퍼? 네, 그리퍼나 엔드 이펙터라고 불리는데요. 비슷한 맥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팔 끝에 툴을 달아서 이제 제품을 들기 위한 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품이 보통 컨베이어 타고 와서 제품이 투입되는데 이 제품이 얼마나 정렬돼서 오는지, 어떻게 멈추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팔레트의 위치를 좀 지정해 줘야 되고, 네 번째는 로봇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재의 높이에 따라서 베이스도 이제 좀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협동 로봇은 이제 유니버설 로봇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 기능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듯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구분돼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접근했을 때 감소 모드, 저속 모드로 간다든가, 그리고 빨간색 가까이 근접했을 때는 멈춘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팔레타이징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화물을 잡고 내리는 것인데, 화물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화물을 안정적으로 잡는 그리퍼도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공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 재질이나 위에 막혀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진공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계식 그리퍼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듯이 이제 박스, 이제 제품 위에 뚜껑이 없는 형태의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하게 이제 형태가 불정확할 때 이제 철로된 재질을 할 때 마그네틱 그리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UR 플러스 제품과 설계 그리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UR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유니버설 로봇과 인증한 이제 쉽게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쉽게 그냥 구입만 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된 제품이고, 설계 그리퍼는 이제 설계자가 직접 그 제품에 맞게 설계해서 만든 그리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설계 그리퍼는 약간 좀 뭐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거네? SI처럼? 설계 그리퍼는 아무래도 설계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고, 네네네. 또 그러니까 UR 플러스 제품은 이제 완제품처럼, 그러니까 레고블록처럼 딱 사가지고 바로 딱 끼워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조금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구입만 하면은 이제 저희 펜던트 상에서도 이렇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리퍼에 활용한 사례를 보면요, 이렇게 스펀지 형태로 해서 그 박스를 드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기구식으로 해서 드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라인의 대부분 같이 이제 팔레타이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제 그리퍼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계식으로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쌓는 것도 잘 쌓아야겠네. 맞습니다. 잘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건 진공식이죠? 좀 맞습니다. 진공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붙여서 쌓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위에서 드는 게 로봇을 딱 바짝 붙여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박스를 대부분 위에서 진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화물을 팔레트 위에 적재할 때 팔레트에 최적화되면서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느냐가 팔레타이징 협동 로봇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조업체 가면 다양한 이제 패턴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은 중간중간에 어떤 간지를 쓰냐,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 박스의 라벨 방향이 있는데 이 라벨 방향이 항상 외부에 보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레트에 이제 땅 제품을 최대한 적재하는 적재율이 중요하고, 또 적재했을 때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패턴 보니까 내 왼쪽에 인터락 패턴이 뭔가 제일 단단해 보이는데 뭔가. 그렇습니다. 되게 좀 그 팔레트와 이제 제품의 규격이 딱 맞아 떨어진 형태고요. 그래서 그 층별로 약간 미러 패턴을 쌓였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그 랩으로 감싸고 묶는 것이 뭐 필수가 아닌 좀 권장 사항으로 좀 보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자로 이제 층별 동일한 패턴인데요. 아무래도 로봇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이 같은 패턴이 가장 프로그래밍이 쉬운 패턴입니다. 대신에 이제 높게 쌓을수록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랩으로 감싸거나 고정하는 것을 좀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트라일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의 사이즈와 팔레트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래서 결국 빈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레트의 공간 손실도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최대한 이제 층별 미러 패턴을 해서 구사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랩으로 감싸거나 고정하는 것을 이제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저 인터락 패턴으로 딱 하게 되면 로봇이 알아가지고 저 사실 사람도 저거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저거 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로봇이 알아서 잘 하나요? 그 로봇이 알아서 하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저희 유니버스 로봇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팔레타이징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화면은 그 펜던트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하는 화면이고요. 그래서 결국 규칙적인 패턴이 있냐, 혹은 불규칙적인 패턴을 정의해서 이 세 가지 패턴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와 티칭을 하면은 로봇이 나머지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높이에서 팔레타이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로봇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봇 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모빌리티형을 해서 이렇게 그 위에 보시면 로봇 베이스 위에 로봇 위에 얹어서 이제 이동하게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재가 높이 클 경우에는 이제 7축
리프트를 활용해서 이제 최대한 높게 쌓을 수 있게끔 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로봇의 이제 UR10E 모델 기준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보면은 로보트가 최대 뻗었을 때 이 팔레트 반경에 들어오는지를 검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이 쌓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원 반경 안에 로보트가 수직으로 이제 내려놓았을 때 이 반경 안에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 박스는 결국에는 로보트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5층까지가 최대 적재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을 픽업하거나 하역할 때 사용되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협동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냐가 전체 공정 프로세스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팔레타이징 협동 로봇이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정렬된 제품일 경우에는 항상 동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로봇이 항상 동일의 위치에 가서 집으면 쉽게 이제 로봇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가끔 이게 정렬되지 않은 제품이 올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외부 카메라를 사용해서 박스의 이제 방향과 그 틀어짐 차이만큼 그 좌표값을 받아서 로봇이 제대로 집을 수 있게끔. 비전 카메라가 로봇에 달려 있는 겁니까? 로봇을 부착해서 사용되고요. 아니면 저렇게 고정식으로 이제 제품이 오기 직전에 박스의 그 방향과 위치를 감지해서 로봇한테 통신으로 주면은 로봇이 그 위치 차이만큼 이제 틀어서 집게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